문홍철 팀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초장기 금리 30년물 금리는 왜 지금 이렇게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재정 우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뉴스엔 다 그렇게 나오죠. 네. 똑같은 얘기 할 거면 제가 여기 왜 나왔겠어요? 이제 한국의 30년물 국채 금리가 10년물보다 더 낮은 이유는 30년 후 우리 전망하면 저성장, 저물가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프랑스랑 미국은 왜 10년보다 30년이 더 하늘 높이 가 있을까요? 미국이야 뭐 이미 받는다 쳐. 근데 영국, 이탈리아 노령하고 어마어마해요. 뭐 일본보다 네. 비슷하거나 심하거나 더 그렇고 한국이 물론 제일 심하죠. 그러면 한국만큼 아니더라도 걔네들도 뭐 장기물이 좀 밑으로 떨어져요. 근데 일본 장기물 봐봐요. 그렇게 노령하고 심한 나라가 30년짜리고 저 하늘 높이 뭐 3% 네. 넘어가서 있어요. 그렇죠. 제로금리인데 이상하지 않아요? 뭐 한마디로 이게 설명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재정 때문에 진짜 그러냐? 저는 본질은 다른 데 있다. 제가 그림 하나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4페이지. 금리는 이제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는 건 확실한데 네, 확실하다뇨. 내려가는 분위기인데 그럼 시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10년 이하 그렇죠. 쪽은? 네, 10년 이하 쪽. 그런데 왜 지금 30년물은 네. 이렇게 금리가 5%를 터치하고 네. 이게 30년물하고 지금 이 시장의 채권 시장이 사실 제일 똑똑하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아니, 않습니까? 안 똑똑한데? 채권 시장도 안 생전 처음 듣는 똑똑해요? 얘기인데? 저 단일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습니다. 외환시장은 똑똑할 수 있어. 저희가 질문을 못 하겠습니다. 네. 외환시장은 똑똑할 수 있어. 그러면 더 똑똑하신 문홍철 팀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초장기 금리 30년물 금리는 왜 지금 이렇게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재정 우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정 우려는 아니라고 보십니까? 뉴스엔 다 그렇게 나오죠. 네. 똑같은 얘기 할 거면 제가 여기 왜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담는 사람. 난 얘를 뭐 트레이딩 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얘를 그냥 계속 만기까지 뭐 한 30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기관 투자자 아닙니까? 기관 투자 중에서도 보험사? 연기금이야. 네. 그 외에 뭐 은행, 뭐 자산운용사, 뭐 헤지펀드 얘들 절대 얘를 오래 안 갖고 있어요. 무조건 팔려고 사는 거지. 그렇죠. 사서 팔려고 사는 거지. 절대 그걸 오래 안 갖고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뭐든지 이 트레이더의 기본 철학, 기본적인 이상을 갖고 있는 건 반드시 엔드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엔드가 없는 걸 트레이딩 하잖아? 이건 바보 같은 짓이야. 근데 이 30년물의 엔드가 될 수 있는, 여기서 말하는 엔드라는 건 이제 최종 유저예요. 이 엔드가 연기금 보험사인데 연기금 보험사가 30년을 살 이유가 전혀 없어. 지금. 왜죠? 자, 연기금 보험사의 업의 본질은 뭐냐? 돈 받았어요? 네. 운영 막 해요? 주죠. 나중에. 뭐 미래에. 그 약간의 갭을 보험사는 연기금은 먹는 거죠. 그렇죠. 혹은 그냥 잘 운영해서 주는 건데 나는 고객들한테 3% 줄게요 라고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는 3% 이상으로만 운영하면 되죠. 근데 지금 금리는 그거를 훨씬 넘어서요. 지금 모든 금리들이. 그런데도 안 사. 이상하잖아요. 고객한테 줄 돈보다 훨씬 금리가 좋은데 왜 안 살까요? 그 이유가 규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엔 샀어요. 네. 채권을 자 5%짜리 채권을 30년짜리 샀어요. 자 그럼 수익 인식을 매년 5% 해서 총 30번 하고서 만기 때 돈 받고 끝. 이렇게 그렇죠. 수익을 인식하는 방식이 옛날 방식. 지금 그렇게 인식 안 해. 그럼 어떻게 바뀐 건가요, 규제가? 지금은 이제 회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5% 인식하는 거 이제 기본으로 인식을 하지만 금리가 또 변할 거 아니에요. 30년물 금리가. 그러면 얘가 이거를 오늘 당장이라도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시가평가로 가격을 산출해요. 그런데 시청자분들도 미국 뭐 초장기채, 뭐 TLT, ETF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거의 주식이랑 변동성이 비슷해. 매우 변동성이 높죠. S&P 500이랑 거의 유사해요. 그럼 연기금 입장에서는 이게 무서워. 너무 무서워. 30년짜리가 가뜩이나 변동성도 큰데 시가평가를 또 해. 자, 그럼 내가 연기금 매니저예요. 보험사 매니저야. 그럼 얘를 언제 사야 되겠어요? 금리가 막 지금처럼 장기물 금리가 오르고 재정이 나쁘다고 하는데 저기서 대고서 이걸 살 수 있겠어요? 절대 못 사. 못 사요. 게다가 이미 기존에 있던 30년짜리는 금리가 올라서 다 터져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는 고객들한테 3%짜리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채 5%면 사야 됩니다. 라고 위에 뭐 CIO나 혹은 매니지먼트에 가서 얘기하면 욕먹죠. 지금 금리가 지금 더 오른다고 하는데 뭐 재정이 저렇게 난리나가 나고 이러는데 무슨 지금 뭐 절대금리가 좋다고 지금 시가평가 받았다가 괜히 금리 더 올라버리면 손실 나잖아요. 손실 나면 자본이 까이잖아요. 너 그거 네가 책임질 수 있어? 경쟁사들은 다 안 사고 있는데. 그래서 보험사 연기금들이 이러한 시가평가 때문에 국채를
차장기물을 엔드가 안 사. 엔드가 안 사면 아예 수요 자체가 사라져버려. 다른 중단기물들 10년 이하 쪽은 뭐 연기금 뭐 보험사 사지만 뭐 자산운용사도 사고 뭐 해외 중앙은행도 사고 뭐 개인들도 뭐 사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30년 넘어가는 친구들은 이 보험 연기금이 안 사면 수요자 자체가 왜냐하면 트레이딩 하는 애들도 지들 트레이딩 하다가 보험 연기금한테 넘길 요량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엔드가 안 사면 아예 수요가 빵이에요. 그래서 일본도 보면은 뭐 40년짜리 국채, 뭐 50년짜리 국채 입찰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죠. 그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5%가 천장이 아니고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현재로서의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재정에 대한 우려가 앞으로 더 심해진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미국, 뭐 지금 프랑스나 뭐 영국이 그런 이슈가 좀 있는데, 재정이 앞으로 얘네들이 정말 신경 안 쓴다. 국회의원들이랑 대통령이. 그러면 이제 던져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고 막 지금 옛날 이제 트러스 총리 있었을 때 한번 그랬었는데, 저희가 이제는 재정을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러면 그러면 좀 믿고서 사도 되지 않을까? 근데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원래 금리는 펀더멘털이 결정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성장과 물가 장기적으로 네. 30년 동안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부가 재정을 뭐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결정하고 그에 따른 더 근본적으로는 이 초장기물을 거래해야 되는 연기금 보험사들의 규제가 바뀌어서 시가평가를 옛날에 안 했는데 지금은 옛날에는 시가평가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금리 좋으면은 그냥 대놓고 사 하고서 딱 대놓고서 그냥 던지는 거 그냥 받아 먹으면은 뭐 시가평가 안 하니까 매년 5%씩 받아 먹으면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돼요. 그런데요. 지금 장기물이 아무래도 시간 가치 때문에 금리가 높으니까 장기물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아닌가요? 근데 장기물이 금리가 더 높으니까 일반적으로 단기물보다 금리는 높죠. 네, 금리가 높으니까 이제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보유한 거잖아요. 오랫동안. 아니죠.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장기물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어. 장기물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금리가 떨어질 때 더 많이 먹으려고 산 겁니다. 베팅을 한 거다. 자, 근데 그 얘기 잘 들어보세요. 네. 장기물,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서 산 게 절대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 여기 시청자분들 물어보세요. 왜 미국 초장기물 30년 TLT 왜 샀어요? 그럼 금리 떨어질 때 팔려고요. 누가 받아줘야 돼요? 연기금 보험사가 받아줘야 돼. 그거를. 근데 그런데 안 받아주면 못 판다고요. 그 시나리오 자체가 성립을 안 한다고. 그럼 연기금 보험사도 어쨌거나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데 네. 장기물의 투자를 줄인다면 어딘가에는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단기물인지 아니면 다른 위험 자산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지 어느 지금은 방향으로 단기물이죠. 가고 있나요? 지금 단기물. 그럼 단기물은 수요가 넘치겠네요. 단기물들은 수요가 넘쳐도 금리가 안 떨어지죠.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맡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커브가 장기물 쪽은 금리가 쓰고 장기물 쪽은 뭐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것도 있지만 뭐 수요가 몰리는 것도 있지만 중앙은행 밑으로 거래할 수가 없어요. 중앙은행이 정한 금리 딱 그 수준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 바뀌냐? 금리가 30년물이 만약에 고점을 쳤다 쳐. 그리고 한 6개월 떨어져요. 그러면 연기금 보험사는 발등에 불이 떨어집니다. 왜? 어차피 얘네들은 운영해서 줘야 되는데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나의 수익이 떨어진다는 얘기랑 똑같은 그렇죠. 거잖아요. 그럼 공격적으로 사야 돼. 공격적으로 오히려. 그 얘기는 금리의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오를 땐 더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땐 더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4페이지. 이게 좀 내용이 어려운데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볼게요. 네. 그래서 그림도 되게 쉽게 그려놨어. 자, 저게 연기금 보험사의 대차대조표예요. 네. 자산 있죠. 자, 자산 채권이 아무리 많이 사도 채권이 만기가 평균 만기예요. 왜냐하면 30년을 저걸 다 채울 수가 없어요. 30년 채권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해도 뭐 다 담아도 한 10년 돼요. 자산의 만기가. 자, 오른쪽에 부채. 자, 부채는 보험사나 연기금이 고객들한테 줄 돈이죠. 이거 나중에 이분들 늙었을 때 주죠. 네. 그러니까 만기가 엄청 길죠. 만기가 30년, 40년 될 수 있죠. 왜냐면 돌아가실 때쯤 혹은 뭐 60세 넘어서 드리고 이러니까. 그러면 얘는 만기가 길어요. 네. 자, 근데 우리가 재무관리에서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ALM이죠. 자산과 부채의 만기를 일치시켜라. 근데 지금 딱 봐도 만기가 불일치돼 있죠. 네. 부채는 20년이고 자산은 10년이야. 이러한 불일치가 생기면 금리가 변할 때 엄청난 자본의 변화가 생겨요. 네. 자, 무슨 말이야? 이거를 이제 재무를 좀 배운 사람들은 이제 알 거예요. 자, 금리가 오른다 쳐요. 자, 오르면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채권도 가격이 떨어지겠죠. 네. 그럼 자산이 떨어지겠죠. 자, 부채는 20년짜리잖아요. 네. 자, 만기가 길면
금리 대비해서 가격의 민감도가 크다? 이거 해보셨죠? 그렇죠. 해보셨죠?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부채가 더 많이 줄어들죠. 그렇죠. 자산도 줄지만 네. 부채가 더 많이 줄죠. 그러면 자본이 커지겠죠. 늘죠. 네. 자, 자본이 는다는 건 보험사와 연기금의 건전성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지금 장기물 금리가 올라요. 보험사 연기금은 자산을 시가평가도 받아. 건전성은 좋아지고 있어. 여기서 왜 장기물을 사요? 초장기물을? 근데 이게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네. 자, 금리가 떨어졌어. 자, 그럼 아까 대차대표에서 자산 가격이 오르겠죠. 네. 자, 그럼 자산 늘어나. 근데 문제는 부채가 만기가 20년이 넘어가니까 금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부채가 되게 빨리 늘어납니다. 아, 그러면 자본이 까먹겠죠. 자본이 까먹으면 건전성이 나빠지겠죠.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 증자 빼고요. 네. 초장기물을 공격적으로 담는 겁니다. 공격적으로. 자, 우리나라 초장기물이 우리나라 국고채 30년이 우리나라 국채 10년보다 금리가 더 밑에 있어요. 선진국들은 다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10년보다 위에 있는데 왜 한국만 밑에 있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초장기물 발행 비중이 제일 많은 나라. 제일 큰. 그러니까 공급도 많아. 아니 공급이라도 부족하면 이해가 될 텐데 공급도 많은데 왜 초장기물이 10년보다 우리나라는 더 비쌀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뭐 재정 건전성이 좋냐? 그거는 이제 환상이 좀 있어. 네.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냐면 이건 저 재정 건전성 얘기하면 좀 이제 얘기가 길어지는데 네. 뭐 선진국들은 뭐 GDP 대비 뭐 부채가 100%, 120%뭐 이러잖아요. 우리나라는 50%잖아요. 이 사람들아, 국민연금은 그거 다 부채 아니야? 아, 예? 의료보험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거 다 부채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공기업 부채가 그렇죠. 포함이 안 돼 있어.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이거 차 떼고 폭 떼고 하니까 그 50%밖에 안 되는 거지. 넣으면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부채를 환산하면 천조야, 천조. 근데 그거는 이제 국가 부채로 안 들어가 있죠. 네. 근데 보통 선진국에서는 그래서 선진국 간에 이 부채를 서로 비교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긴 해요. 네. 근데 다만 우리나라는 좀 유독 좀 특이해. 우리나라 재정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왜 초장기물 이렇게 셀까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금리는 아까 제가 잠깐 여기 지금 3페이지 그림 잠깐 보시면은 지금 3페이지에 지금 한국이 제일 밑에 파란색으로 10년물 금리가 가 있거든요. 네. 밑에 파란색 한국.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러니까 금리가 선진국이랑 다르게 계속 떨어졌어요. 물론 선진국도 하얀색이 미국인데 10년물이에요. 미국 10년물은 뭐 그냥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좀 이제 그러고 있죠. 근데 다른 영국, 뭐 독일, 프랑스 오르고 있죠. 자, 근데 이탈리아가 노란색으로 가운데 있네. 이탈리아가 재정 건전성이 좋은가? 아니죠. 안 좋죠. 아니잖아. 근데 왜 네. 금리가 밑에 있어요? 이해가 안 되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이상해. 그 이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규제가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 금리가 많이 떨어져 왔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대차 대표 금리 떨어지면 공격적으로 보험사와 연기금이 장기채를 사야 돼요. 네. 그러니까 초장기물이 우리나라는 공급이 그렇게 많고 재정이 좋은데도 좋은 것도 아닌데 뭐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뭐 이런 데보다 오히려 금리가 되게 30년물이 가. 초장기물은 수급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펀더멘탈도 그게 그렇지 중요하죠. 않습니까? 원래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한국의 30년물 국채 금리가 10년물보다 더 낮은 이유는 30년 후 우리 전망하면 저성장, 저물가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프랑스랑 미국은 왜 10년보다 30년이 더 하늘 높이 가 있을까요? 그러네요. 네. 뭐 미국이야 뭐 이민 받는다 쳐. 네. 근데 영국, 뭐 이탈리아 노령화가 어마어마해요. 이탈리아가 거의 일본보다 네. 비슷하거나 심하거나 더 그렇고 한국이 물론 제일 심하죠. 그러면 한국만큼 아니더라도 걔네들도 뭐 장기물이 좀 밑으로 떨어져. 근데 일본 장기물 봐봐요. 그렇게 노령화가 심한 나라가 뭐 40년짜리가 30년짜리가 저 하늘 높이 뭐 3% 네. 넘어가서 있어요. 그렇죠. 제로금리인데 네. 이상하지 않아요? 네. 뭐 한마디로 이게 설명이 잘 안 돼.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재정 때문에 진짜 그러냐? 저는 본질은 다른 데 있다. 펀더멘털을 생각해야 된다. 펀더멘털 장기적으로. 그러면 미국은 지금 장기물이 초장기물이 금리가 올라 있고 한국은 30년물이 오히려 내려가 있는데 10년 대비죠. 10년보다는 네. 아래에 있단 말이죠. 이런 현재의 구조는 계속 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게 좀 변화할까요? 변곡점이 나오면 어느 나라나 이 30년 아까 그 대차대표 보여드렸죠? 네. 금리의 변동성을 확대시킨다고 이 초장기물을. 그래서 금리가 오를 때는 잘 안 살라 그래. 물론 뭐 오른 지가 한참 됐으니까 반영이 됐겠죠. 근데 만약에 얘가 꺾이잖아요. 그럼 그때 미친 듯이 달려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곡점은 저는 뭐 내년도 한 상반기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상반기 정도가 지나가면 저는 아마 초장기물 쪽에서도 상당한 매수세가 미국, 영국, 특히 영국이 연기금 규제가 되게 세요. 뭐 프랑스도 그렇고 저는 들어올 수 있다. 재정이라는 걸 제가 지금까지 20억 년 동안 마켓에 있으면서 재정 우려를 수도 없이 봐왔는데 금융위기 직후에 있었던 재정 우려에 비하면 지금의 재정 우려는 그렇게 심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수요 공급이 중요한데 장기채는 금리가 떨어질 것 같을 때, 약간 떨어지기 시작할 때 보험사나 연기금이 공격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하면서 금리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종합이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 그 상단이 얼마인지를 아는 게 장기채 투자에서 제일 중요하겠네요. 저도 알고 싶어요. 그거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고 싶은데 네. 밸류상으로 접근을 하는 거지. 네. 가령 뭐 장기적인 미국이나 프랑스나 뭐 영국의 성장과 물가. 그런데 이 연기금 보험사들이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까지 안 사고 있을지 그건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약간 그 조지 소로스가 얘기하는 재귀성이 좀 있어요. 재귀성. 안 좋으니까 더 안 좋아지는. 그러니까 또 안 좋아져. 약순환인 거죠. 근데 이게 한 번 또 바뀌면 또 정반대로 사야 돼서 금리가 떨어지고 또 사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저는 이런 거죠. 미국이 30년물이 5%예요. 그냥 생각해보세요. 네. 영국이 뭐 한 6%라고 하겠습니다. 네, 영국 6%. 영국 6%. 그럼 미국이나 영국의 과거 잠재 성장을 한번 보자는 거죠. 평균적인 뭐 잠재 성장까지 필요 없고 최근 몇 년 동안 평균적으로 얼마나 정도 몇 프로 성장했냐. 그럼 미국은 보통 2%가 안 된다고 보통 얘기 많이 하고요. 뭐 영국은 더 낫겠지. 그럼 물가가 중앙은행이 2%라고 목표치를 정하잖아요. 그럼 그냥 2를 더해요. 그럼 성장 2%. 저는 성장 좀 높게 잡은 거예요. 물가 2%. 그럼 4%죠. 그럼 그 4%보다 국채는 더 밑에 있어야 됩니다. 이유는 성장과 물가를 더한 4%는 국가 전체의 조달금리가 되죠. 정부의 조달금리는 제일 낮은 금리죠. 따라서 그 두 개를 더한 것보다 더 밑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미국을 장기 성장 높게 잡아서 2%, 물가 연준이 타겟팅하는 2%, 더했어요. 4%죠? 그런데 30년은 지금 5%네? 그럼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야 되는데 네. 다들 내가 사고 나서 금리가 떨어지길 바라잖아. 그렇죠. 그렇게 사면 위험하다. 근데 더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다 반영이 돼 있고 네. 뭐 재정이 악화되는 거 다 반영돼 있고 미국 뭐 요즘 관세 들어오는 거 보니까 막 지금 거의 뭐 좀 지나면은 거의 연간 법인세만큼 들어올 것 같아. 네. 뭐 그러면 이제 재정에 대해서는 뭐 늘 반복되는 거다 이슈다라고 저는 말을 하죠.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자산 매물은 그쪽으로 많이 해놓고 있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시청자분들이나 고객들분들 얘기해 보면 늘 주식으로 치면 저점을 잡고 싶고 하고 금리로 치면 고점을 잡고 싶어 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밸류가 있다. 사라. 나도 사고 있다. 말씀을 드려. 문 팀장님답게 좀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사세요. 네. 아니, 장기 그러면은 늘 말씀드리는데 네. 미국채 10년물 4.5 이상 절대 매력도, 30년물 5% 이상 절대 매력도.